선수의 정확한 시키 한다에 됐어요. 그냥 밀었는데 수비가 됐습니다. 김채원의 2단 연결. 오른쪽 강타 안쪽에 떨어집니다. 좋습니다. 장희 선수를 볼 필요 있습니다. 박은서, 박상 빠지는 볼인데요. 유효볼로 킥을 만들었습니다. 이소연 스파이크 한다의 디그 다이렉트 성공. 됐습니다. 박정아 띄워놓고 킥오픈 성공입니다. 네. 김채원 왼쪽으로 이소영의 안타 네. 성공입니다. 자 길었어요. 박사랑 3득점째입니다. 33%가 되지 않습니다. 자 길어요 다이렉트 하혜진의 네. 득점. 짧은 서브 테일러 이소영의 디그 육사엽. 자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테일러 유블로킹을 만드는 IBK 김채원 빅토리아를 봅니다. 스파이크. 자 이공을 됐어요. 살려서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는 IBK 육사엽. 터치아웃인가요? 인인가요? 자 네. 들어왔다는 판정입니다. 아 테일러 선수도 몸을 던졌는데 아 좋은 서브예요. 하혜진 받아주고 이동 공격 고치를 한다해 반대편에 박정아 하혜진 다시 살렸고 한 번 더 박정아 스파이크 네, 성공. 좋습니다. 한 점 차로 따라갑니다. 한민경의 리시브 맞아요. 블로킹. 됐습니다. 자 넘어가요. 박정아 성공입니다. 동점을 만드는 펜펄더 주문에 네. 박은서 박사 테일러 나가요. 아웃입니다. 이소영 네. 처리합니다. 잘 처리했어요. 네. 이거는 김학경 선수를 도와주는 겁니다. 박정아 살려놓고 다시 갑니다. 어렵게 넘겼는데요. 빅토리아가 살렸고 이소영 뒤쪽에서 박은서 한 번 더 박정아 강타 수비로 맞고 이소영 다이렉트 끝내는 이주합니다. 정확히 봐야 됩니다. 네, 저희는. 줄 맞을 것 같습니다. 중앙호 연타 박사랑이 달리고 어디? 박은서요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점프 토스 연타 다시 박은서 살렸습니다. 박정아의 백어택 바운드를 잘 시켰고 김학경 직접 넘기는데요. 수비됐어요. 연타 선수들이 겹쳐요. 힘있게. 이소영 막혔고 바로 때립니다. 김학경이 때렸습니다. 네. 또 하나 기록하는 이소영입니다. 이거 보세요. 스피드 있게 오면 괜찮은데 이게 바람에 날리듯이 뚝 떨어지니까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자 리시브가 칩니다. 밀어냈는데 커버가 되지 못합니다. 서브 득점 최정민. 강한 서브라기보다는 방향이 굉장히 좋았고 박사랑 내려와서 언더 연타. 성공입니다. 12대 11, 14대 11. 이원정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막혀요! 이주아 블로킹! 자, 이주아 선수가 앞서 메가랠리를 끝냈고 네. 이번에는 랠리를 짧게 끝냈습니다. 좋습니다. 어렵게 받았는데요.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서브 득점을 만듭니다. 디그 이후의 결정력이 중요합니다. 김한경 한민경의 퀵오픈 성공입니다. 어렵게 살렸습니다. 강타 들고 왔습니다. 빅토리
박경현 살려놓고 타일러 성공입니다. 박경현의 서브입니다. 신경 선수를 살렸는데요. 수비가 됩니다. 이원정, 박정아 달려가 살리는 이소영 멋진 수비. 그리고 황민경 연타. 박정아 쪽에 붙어옵니다. 살렸어요. 자, 우왕좌왕했는데요. 넘어갑니다. 한달 이원정, 박정아. 아하, 오십니다. 자, 리시버 흔들렸어요. 잡았습니다. 이소영 아웃입니다. 범실로 2점 차. 다시 따라붙는 페퍼저축은행. 리시버가 흔들렸는데요. 일단 살렸습니다. 제자리 박정아 막힙니다. 이주아 블로킹. 옆으로 좀 쓸면 됩니다. 이만경, 이소영 막혔습니다. 블로킹 득점. 네트워크만 7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브 범실로 이렇게 2세트가 끝납니다. 서브의 박정아. 스파이크 블로킹 득점. 일단 본인이 빨리 가서 타이밍에 점프할 수 있는 점프 타이밍에 잘하는 건 일단 경기에서 게임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돌아왔어요. 안쪽에 떨어집니다. 자, 위에 서브 득점까지. 그 라인에 지금 정확히 들어왔어요. 사인해야 돼요. 사인해야 돼요. 세트 겹치는데요. 찬스 볼입니다. 이소영, 김학현, 최정민. 성공. 흘려줄 필요 있습니다. 육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리시브 길어요. 강타. 한달 살렸습니다. 테일러 성공. 15대9. 자, 이준이 받았는데 리시브 좀 흔들렸어요. 못하겠죠. 김채원 받고 백터스로 빅토리아. 터치아웃입니다. 스파이크 블로킹 바운드. 이예림이 살렸고 다시 한번 박정아 강타. 자, 김채원의 좋은 수비. 빅토리아 꽂힙니다. 빅토리 선수에게 안 주느냐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서브 득점까지 만들어집니다. 오늘 육지현 선수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습니다. 황민경 길게 이동. 이주아 10득점째를 만들어냅니다. 이동 공격 최정민. 짧은 서브. 자, 넘어가요. 다이렉트 마침내 동점을 만듭니다. 참 절묘한 곳에 들어갑니다. 네. 기업은행이 앞서갑니다. 오른쪽 연타. 자, 살렸고 반대편이에요. 테일러 블로커 맞고 높게, 수비가 높게. 됐습니다. 빅토리아 블로킹 따라갑니다. 동점. 이소영 성공. 네, 좋은 부디고 다이렉트.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최정민 선수가 바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박정 스파이크 바운드가 됐습니다. 경기를 끝낼까요? 기업병 올렸습니다. 자, IBK 기업은행이 6연패 사슬을 끊고 4위로 복귀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본백으로는 좌절이 됐지만 연패를 끌어내면서 나머지 경기를 하기 좋은 분위기를 일단 만들어내고 예. 상대인 태권도 3대0 승리로 6연패를 끊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빅토리아 선수가 양팀 최다 21득점으로 활약했죠.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상대전 약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기를 내줍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르스입니다. 스페셜 V 함께할 스페셜 패밀리는 김유리 해설위원, KBS 박준미 기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2월 마지막 날 열린 경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는 IBK 기업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만나게 됐는데요. IBK 기업은행이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또 한 번 긴 연패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경기 들여다봤을 때 이소영 선수의 표정이 그래도 조금 더 밝아진 듯 보였어요. 네, 최근에 좀 많은 관심을 좀 받기도 했고 또 저 역시도 쓴소리를 좀 했고요. 또 걱정을 했는데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이소영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공수 모두 잘한다는 점인데 같이 뛰었을 때 느낀 점은 이소영 선수가 뒤에 있을 때 리베로가 2명이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또 다 받아주니까 다른 선수들이 경기하기 훨씬 편해지는데 또 최근에 이소영 선수를 보면 수비에서는 확실히 돌았고 또 어려운 공을 좀 다 받아내면서 힘을 내줬습니다. 이 경기 공격 성공률은 조금 낮았지만 구득점의 올 시즌 평균 공격 성공률보다는 조금 높아진 29%를 기록을 했고요. 사실 올 시즌 부상 때문에 본인 컨디션이 아닌 것도 좀 그렇고 또 그 사이에 좀 많은 질타를 좀 들었잖아요. 또 사실 본인이 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올 시즌 어떤 경기보다 이 경기에서 표정이 좀 밝았고 또 스스로를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해서 좀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또 우리가 알던 이소영 선수를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김유리 해설위원이 초반에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쓴소리를 좀 하셨어요? 그 주민에서 제가 네. 아, 네.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아. 네, 이 경기 좀 잘해가지고 조금 네, 제가 응원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이소영 선수가 이 경기에서도 공격 성공률 지표만 봤을 때는 뭐 조금은 아쉽다고 여전히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한 순간에 또 해결 능력 그런 임팩트에서만큼은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 이소영 선수의 활약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뭐 연패 탈출에 대한 의지가 또 모두에게 돋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또 김유리 해설위원은 이주아 선수의 활약에 또 주목을 하셨다고요. 네, 올 시즌에 다른 팀 미들 블로커들 중에는 조금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이 경기에서는 두각을 좀 나타냈습니다. 사실 IBK 기업은행은 빅토리아 선수 말고는 보이는 선수가 없었는데 이 경기 이주아 선수가 해결사로 좀 나서줬고 속공, 이동 공격에서 김하경 선수와 좀 잘 맞는 모습 그리고 IBK 기업 선수들이 이 경기를 좀 반드시 이기고 싶다는 의지가 또 보였고요. 네. 특히 랠리가 되게 긴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모두가 좀 몸서리지 않고 뛰어다녔는데 그중에 랠리를 끝낸 이주아의 그 득점이 좀 인상적이었고 긴 랠리가 좀 이어지면 힘을 실어서 때리는 플레이를 좀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좀 또 잘해주는 모습이었고 또 사실 FA 선수에게 필요한 건 본인이 이 팀에 좀 온 걸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또 지난 시즌 이동 성공률 7위, 속공 5위였는데 올 시즌 이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동 공격 성공률이 3위, 속공이 12위로 또 본인도 FA 효과를 좀 증명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또 이겨내는 것도 좀 본인의 몫이라고 좀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주아 선수도 뭐 개인적으로 부담감이 없지 않은 시즌이 될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하나도 이겨내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IBK 기업은행이 연패가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뭐 이주아 선수를 비롯해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뭐 빅토리아 선수 또 최정민 선수도 블로킹에서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고른 활약을 보여준 속에 우리 중계진이 선정한 팡팡 플레이어는 바로 김하경 선수였는데요. 대체 어떤 이야기가 궁금했던 건지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길었던 6연패를 끊었습니다. 먼저 경기 마친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연패가 항상 시작되면 길게 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연패를 끊어서 우선 기쁜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처음 팡팡 아닌가요? 두 번째. 두 번째? 미안해요. 두 번째. 자, 김하경 선수, 참 이게 참 연패가 좀 길어지면서 이게 또 연패가 길어지면 괜히 또 세터가 부담이 좀 크잖아요. 네. 좀 마음고생도 좀 많이 했었죠. 네, 신통 언니가 그렇게 부상으로 감으로 인해서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서브 공략이 정말 좀 좋았던 것 같거든요. 좀 본인이 이 서브를 좀 어떻게 좀 구사를 하려고 했습니까? 저희가 항상 시합 들어오기 전에 어디로 치자 얘기를 하는데 목적타를 칠 수 있는 선수들은 자기 자신 있는 대로 치자고 해서 그게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세타 출신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우리가 경기할 때마다 세타에게 이제 지시하는 게 너무 많아서 네. 가끔은 이 김하경 선수가 먼저 이제 잘 갔는지 안 갔는지 알고 있는데 네. 잘 안 갔을 때는 미리 쳐다보지 말고 그냥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다른 데 보면 안 되냐고요? 근데 감독님 목소리가 워낙 크셔가지고 무조건 볼 수밖에 없게 아니, 길을 딱 만드세요. 맞고 일단은 다른 데 보고 다음에 또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손 드는 횟수가 너무 많고 또 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네. 다음 경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안면점 몰수를 하고 그렇게 경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 네,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득점을 1득점을 했는데 네. 시원하게 스파이크 한번 때렸어요. 네. 좀 어떻게 좀 본인 마음속에 스트레스 좀 풀렸습니까? 제가 공격하는 걸 조금 자주 연습하긴 하는데 이게 자신이 시합 때는 없었는데 오늘은 들어가서 앞으로 더 종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보면 왜들 저러는 거예요? 아니, 요즘 다들 팡팡하면 물세례 한다고 오늘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물세를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좋아요. 다 젖어도 좋아요. 근데 보통은 좀 이렇게 좀 몰래 좀 준비하지 이렇게 좀 앞에서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나요?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예요? 희진 언니가 끝나자마자 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가 4경기 남았는데 네. 김학영 선수에게는 이 4경기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사실상 봄 빼고 가는 건 힘든 지금 상황에서 제 기량을 좀 더 끌어올리고 선수들과의 호흡을 좀 더 좋게 해서 좋은 경기로 승리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 끝나고 가서 김 감독님한테 박미 해설위원이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는 안 쳐다볼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랑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들께서 오늘 지금 이렇게 승리한 기쁨에 대해서 네. 많이 즐거워해 주시잖아요. 네. 아마 선수들 입장에서 더 많이 이런 승리를 좀 선물하고 싶었을 텐데 팬들께 좀 한마디 해주시죠. 항상 저희 응원하러 먼 길 와주시고 지켜봐 주시는데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아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좋은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거 빨리 벗어주세요. 네네네. 야, 이 선수들이 이거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네. 아름다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네, 김학영 선수 만나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 상황이 근데 조금 진기했어요. 감독님이 물병을 들고 있는 것, 그리고 뭐 김채원 선수가 감독님께 물을 뿌리는 것도 그랬고, 또 이 우리 군인 여러분께서 또 힘차게 네, 응원을 보내주는 모습 역시도 또 이렇게 IBK 기업은행의 연패 탈출을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원했고 또 소망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IBK 기업은행이 뭐 봄 빼고는 멀어졌습니다만 이렇게 연패 탈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연패를 끊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모든 팀이 이제 4-5경기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는 6라운드 상황입니다. 이제 봄 빼고에 진출하게 되는 3팀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른 팀으로서는 이제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좀 동기부여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시기 선수들은 좀 어떤 마음으로 경기를 치르는지 좀 현역 시절을 떠올리면서 김유리 해설위원에게 좀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봄 빼고를 간다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뭐 힘도 나고 그럴 텐데 사실 떨어지면 네. 하기 싫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 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힘도 없고 좀 연습할 때도 이제 시험 나가서 뭐 해야 되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아직 많은 팬분들이 보러 오시고 잔여 경기도 남았고 또 프로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경기를 하면서 또 다른 팬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거 멀리서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그냥 또 열심히 안 하는 모습 보면 또 그냥 돌아가면 속상하니까 열심히 해서 팬분들께 좀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포스트 시즌에 대한 동기부여는 흐릿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현장의 분위기, 이 경기와 같은 현장의 분위기를 느낀다면 또 선수 역시도 더 잘해야겠다는 또 프로다운 또 사명감을 더 띠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멋진 경기를 응원해보는 마음 함께 전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현재까지 여자 무순위 확인하겠습니다. 6연패를 끄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승점 40점에 도달하면서 4위를 되찾았죠. 승점 38점의 한국도로공사가 다시 5위로 내려가게 됐고요. 6위 페퍼저축은행은 연패로 최하위와 더 멀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박주민 기자의 줌인 시간입니다. 올 시즌 다양한 선수들을 좀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봤던 줌인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은 흥국생명의
이고은 선수를 집중 조명하셨다고요? 네, 흥국생명이 모두의 예상대로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리그 중반 위기도 있었지만 시즌 초반 보여준 저력을 지금까지 후반 막판까지 유지하면서 챔프전 직행에 성공했고요.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레전드인 김연경 선수의 마지막을 마무리를 앞두고 통합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월을 거스르면서도 흔들림 없이 활약 중인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폭풍 성장한 정윤주 선수도 있고 이 두 아웃사이드 히터에 시즌 중 부상당했지만 변함없는 실력을 유지하면서 잘 회복하고 돌아온 투투쿠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이동 공격이 일품인 피치 선수까지 이 4명의 공격수들이 전천후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아본단자 감독의 약간 집착을 넘어선 약간 좀 뭐랄까요? 너무 무서울 정도의 그 정말 분석이 잘 되어 있는 시스템 배구까지 이게 다 밑바탕에 있지만 이 모든 걸 잘 수행하고 있는 세터 이고은 선수의 활약을 또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고은 선수가 뭐가 도대체 달라졌는지 주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 이고은 선수의 변신을 좀 얘기하려고 지금 자막으로도 준비했는데요. 오, 네. 기록입니다.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을 준비했는데 데뷔 12년 차 베테랑 선수이긴 합니다. 지난 시즌과 기록을 좀 살펴보면 밑에 있는 자막이 올 시즌인데요. 현재까지 지난 시즌보다 3경기를 덜 치렀긴 하지만 더 많은 세트를 소화했습니다. 네. 그런데 세트 성공 부분에서는 데뷔 최다 기록이더라고요. 세트당 10.75 연계로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은 성공률이 세트 성공이 훨씬 더 확 늘었습니다. 사실 이고은 선수가 이적한 팀에서의 새 팀에서의 첫 시즌인데 이렇게 세트 성공이 이렇게 개수가 확 늘었다는 거는 정말 의미 있는 기록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새 팀에서 새로운 공격수들과 이렇게 호흡을 맞췄는데 세트 성공률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는 정말 의미 있는 기록이고 특히 눈에 띄는 거에 좀 있어요. 김연경 선수, 정윤주 선수, 투투크 선수 그리고 투투크 선수 전에는 마테코 선수 있었죠. 그리고 피치 선수, 이 선수들이 고른 득점이 있는데 2자릿수 득점을 다 하고 있거든요. 매 경기.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이렇게 2자릿수 득점, 이 4명의 선수들이 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공격수 2명의 선수가 2자릿수 득점 한 경기에서 하기도 사실 세터가 고른 분배했다고 잘 표현을 하는데 4명의 공격수들이 2자릿수 득점을 매 경기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고른 분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래서 이 세터가 잘 해내고 있다. 그래서 흥국생명이 리그 1위를 확정할 수 있었다. 이것이 흥국생명의 강점이다라고 팀에서도 우리의 강점이 이것이다. 세터 이고은 선수의 고른 볼 배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얘기를 외부에서도 흥국생명이 잘하고 있는 건 세터 이고은 선수의 고른 볼 배급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흥국생명이 올 시즌 뭐 연승도 정말 길게 이어가면서 뭐 압도적인 선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잠깐의 뭐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부침도 있었는데 다시 그 압도적인 모습을 살려내면서 정규리그 1위까지 확정을 짓게 된 상황인 건데요. 하지만 또 흥국생명을 사실 들여다봤을 때 일단 김연경이라는 가장 화려한 슈퍼스타에게 조금 더 집중이 조명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외의 선수들에게는 사실 상대적으로는 좀 관심이 덜 가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박주미 기자는 이고은 선수의 그 역할을 절대 빼놓을 수 없다. 1등 공신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김유리 해설위원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도 동의하는 네. 부분이고 한동안 흥국생명이 세터가 약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영입에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올 시즌 또 새롭게 영입한 이고은 선수와 함께 마침내 또 정규리그 1위라는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흥국생명인데요. 김유리 해설위원도 짚어줬지만 사실 그동안에는 이 걸출한 공격수들에 비해서 세터가 조금 약점이라는 평가도 없지 않았었는데 올 시즌 그런 평가들을 지워냈던 게 바로 이고은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본단자 감독 역시도 또 굉장한 만족감을 뭐 시즌 전부터 계속 드러냈다고요. 네, 시즌 초반부터도 드러냈었는데 네. 시즌 막판에도 최근에 이런 얘기했었죠. 팀을 완전히 바꾼 선수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아본단자 감독이 이고은 선수를 칭찬하는 게 그겁니다.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경기력,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던 4명의 공격수들이 매 경기마다 2자릿수 득점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장점을 내가 추구하는 배구가 그런 배구인데 그걸 잘 수행해주고 있는 선수가 이고은 선수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본단자 감독은 훈련이든 경기든 항상 저렇게 지금 이고은 선수와 아이 컨택하면서 네. 토스 한번 올리고 나서 점수를 한번 내고 나서 이고은 선수와 아이 컨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매번 지적을 해주고 이렇게 작전 타임 때마다 단골 손님 마냥 이고은 선수만 탁 붙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피드백을 항상 해주는데 저것이 이제 이고은 선수에게는 아주 큰 부담이 될 법도 한데 네. 이고은 선수는 저걸 참 잘 받아들이고 저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런 게 부담되지 않고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내가 토스를 하나 올릴 때마다 손 모양이 이렇다 혹은 내가 토스를 이때 이렇게 해줬어야 했다 이런 방향으로 해줬어야 됐다라고 본인에게 어떤 피드백을 바로바로 주기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얘기를 해줘서 본인이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서 네. 저런 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커서 아주 때로는 무섭지만 무서워도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좋다고 이렇게 본인은 아주 만족했고요. 이고은 세터가 저렇게 만족해 하니까 아본단자 감독도 이 선수가 정말 배울 의지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의 요구하는 바를 정말 잘 습득하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 케미가 맞아서 이렇게 서로 칭찬을 저렇게까지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본단자 감독의 처음에 저런 주문을 이고은 세터가 처음에는 좀 따라가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팀에 들어왔을 때는 흥국생명의 좀 분위기, 아본단자 감독이 저렇게 눈을 크게 뜨고 얘기하는 저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너무 열정적인 그런 그렇죠. 지도 방식. 네. 네. 마치 혼내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고은 세터가 처음 이 팀에 왔을 때는 물론 외국인 감독 과 호흡을 맞춰본 게 처음은 아닙니다. 네네. 지난 시즌에 페퍼저축은행과 같이 있었고 그때도 외국인 감독과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훈련 스타일, 이런 지도력을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낯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부담스럽고 무서워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감독의 저런 의도, 뭔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열정을 본인이 금방 깨닫고 금방 이제 적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줘서 정말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감독의 스타일이 공격형 빠른 토스거든요. 그래서 금방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아본단자 감독과 이고은 선수가 또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우리 팀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우리 팀의 시스템, 우리 팀에게 어울리는 그런 전략, 여기에 운영적인 부분들을 함께 이제 만들어 나갔다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죠. 여기에 흥국생명의 인스트럭터로 활동했었던 우리 또 이숙자 해설위원의 도움도 있었다고 이고은 선수가 이제 초창기에 인터뷰에서도 밝힌 적이 있었어요. 네, 기술적으로도 이 선수가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숙자 위원에게 콕 집어 물어봤습니다. 어떤 걸 주로 가르쳤는지. 이숙자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본단자 감독은 이제 빠른 토스를 좀 좋아해서 빠른 토스를 어떻게 올릴지를 주로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에서 빨리 공을 이렇게 떠다보내는, 올려보내는 이런 동작, 자세 교정을 좀 많이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면서 쑥, 오케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빨리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선수가 아니라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자세를 잡기 전에 무게 중심을 잡기 전에 토스하기 전에 공을 탁 올릴 때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이렇게 뛰면서 공을 토스할 때 어떻게 빨리 공을 떠나보내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아본단자 감독이 이숙자 코치에게 얘기하고 이숙자 코치, 그러니까 인스트럭터에게 얘기하고 이숙자 인스트럭터는 또 이제 그 이고은 세트에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고은 세터가 지금의 정윤주 선수가 정말 빠른 공격 잘하잖아요. 그래서 정윤주 선수가 폭풍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고은 세터의 이런 빠른 토스가 장착이 됐기 때문이고 또 이제
피치 선수가 빠른 이동 공격이 정말 일품이잖아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이고은 세터와 정말 이 토스가 합이 잘 맞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아본단자 감독이 좌우로 빠르게 쏴주는 공격, 이런 토스를 정말 잘 구현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초반에 이런 빠르게 밀어주는, 빠르게 쏴주는 이런 공격을 토스를 많이 배워서 자세를 교정을 잘해서 그렇게 배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숙자 위원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고은 선수가 본인에게 맞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높고 빠르게 미는 토스를 할 줄 아는 세터가 그걸 해내는 공격수들이 있는 팀에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는 감독이 있는 팀을 만나서 정말 이 삼박자가 잘 네네. 이루어져서 정말 이 선수가 팀을 잘 만났다. 네. 좋은 공격수도 있고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는 감독을 만났고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해 줄 줄 아는 팀에 만나서 정말 이고은 선수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왜냐면 세터는 빠른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뭐 공격수가 못 그렇죠. 맞춰줄 수도 있는 거고 감독이 아니야 우리는 높게 갈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자신감도 생긴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고은 선수가 앞으로 쏴주는 그러니까 A 속공이라든지 B 속공보다는 좌우로 쏴주는 그리고 이동 공격에 능한 토스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내는 공격수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보면 요즘 이고은 선수 토스가 정말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 공격수들에게 맞는 이 맞춤 토스를 그냥 네. 몸에 밴 것처럼 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네. 보면 손흥민 존이라고 있어요. 네, 그 네, 네. 골대 앞에 네.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무조건 그 구역에 가면 손흥민 선수가 차 놓기만 하면 그냥 다 골이 되는 네, 네, 네. 그 손흥민 존이 있거든요. 그거는 수없이 많은 그 구역에서 수없이 많은 슈팅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골이 들어가는 건데 네. 마치 그것처럼 그 감독이 구현하는 토스를 이 선수가 이고은 세터가 얼마나 머릿속으로 많이 그려내고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으면 몸에 그렇게 많이 습득이 됐는지 본능적으로 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이고은 세터가 올 시즌 정말 많이 성장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정말 많이 연습을 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고은 선수도 이제 베테랑 세터의 반열에 오른 건데요. 경력도 그만큼 충분히 됐기 때문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팀에 맞추고 또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게 또 정규리그 1위 팀의 주전 세터라는 또 빛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김유리 해설위원 역시도 이전에 이고은 선수와 또 호흡을 맞춰봤었는데 뭐 그때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플레이 면에서 좀 드러나는 좀 확실한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되게 전에 고은이랑 맞춰봐가지고 네네네. 뭐 깊은 건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잘 안 됐을 때 불안해하고 그런 게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확실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베테랑에 좀 많이 다가갔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이 정신적인 부분들, 멘탈적인 부분들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자신감 면에서는 사실 이고은 선수 경기할 때 봐도 좀 느껴지는 것도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오여주 MC께서도 얘기하셨고 네. 지금 김유리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 멘탈이 정말 강해졌다는 게 정말 느껴지거든요. 네. 자신의 멘탈은 자신이 만든다고 하는데 이전까지 이고은 세터가 조금 약점으로 꼽혔던 것이 이전에 소속팀 감독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고은 세터가 정말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하나 토스를 올리다가 상대에게 잡히게 되면 네네. 약간 의기소침해지는 부분이 있고 자신을 못 믿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멘탈이 조금 흔들리는 게 너무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잡히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손 모양만 봐도 상대가 이게 어느 선수에게 갈지를 안다고 하면서 이 멘탈이 조금만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멘탈이 정말 강해졌고 자신감이 정말 뿜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연경이라는 확실하게 팀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딱 이끌어주고 있고 그렇게 베테랑인 선배들이 팀에서 솔선수범해주고 이제 승부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도끼를 품고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이고은 세터를 비롯해서 후배들이 언니들이 이끌어주고 있는데 언니들이 저런 승부욕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망치면 안 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본인이 망쳤을 때는 약간 눈물을 보일 정도로 억울해하면서 분해하면서 네네. 다시는 망치지 말아야지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모습 보니까 멘탈이 확실히 강해졌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 좀 시즌 막판이라서 무릎도 좀 아프고 막 이렇게 몸이 체력적으로 약간 떨어진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챔프전 앞두고 좀 더 파이팅 할 것으로 보이니까 정규리그 1위에 이어서 통합 우승까지도 언니들과 힘을 합쳐서 네. 끈끈한 조직력을 앞세워서 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팬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유리 해설위원에게 좀 사적으로도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이제 세터들은 평소에 성격이 참 많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종종 하더라고요. 좀 대담해야 되고 뭐 조금 내가 토스 미스를 하더라도 그래도 좀 그걸 금방 털어내는 그런 성격이 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고은 선수는 좀 어떤 성격입니까? 근데 약간 소심하거나 그러진 않고 네네. 보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자신 있고 또 빠르다 보니까 네. 그런 거 되게 자신 있어 하고 막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고은 선수가 고집이 좀 셌거든요. 감독님이 이 플레이 하지 마 그러면 자기가 자신 있으면 무조건 하고. 네네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팀이 완전 녹아 들었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부분들을 잘 융합해서 마침내 본인의 기량을 이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고은 선수도 언제나 좀 잠재력이 있고 항상 역량 있는 세터라고 평가를 받으면서도 팀을 옮겨 다니면서 또 스스로는 얼마나 큰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마침내 또 빛을 발하는 날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데 또 이 자리에 마침 있는 만큼 김유리 해설위원이 또 동료로서 또 응원의 한마디를 전해주신다면 좀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저도 이고은 선수랑 같이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 힘들었던 걸 지금 보상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선배들, 그 언니들이 세터 그 기록을 세우면서 올라갔잖아요. 네. 이고은 선수도 거기 기록을 잘 세우면서 올라갔으면 좋겠고 또 무릎도 예전부터 안 좋았거든요. 관리 잘 하면서 나이 먹어서 아프지 말고 잘 안 아프게 치료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 부상 관리겠죠. 뭐 지금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본인만의 목표를 위해서 부상 없이 또 건강히 또 원하는 바를 이루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의 노력 또 앞으로 보여줄 활약에도 또 박수와 응원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알찬 박주미 기자의 줌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는 다음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인데요. 먼저 여자부는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은 흥국생명과 2위를 경쟁하고 있는 정관장이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우리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여자부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 흥국생명이 정관장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정관장은 이제 2위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뭐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 됐고요. 흥국생명은 이제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적인 세리머니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두 팀의 경기에서는 흥국생명이 만장일치로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네, 계속 왜 저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지난 수요일 정관장의 패배로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짓고 처음 경기에 나서는 흥국생명이거든요. 네. 또 이 경기 종료 후에 정규리그 1위 세레머니가 좀 남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기고 기분 좋게 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사실 두 팀 모두 조금 다른 의미로 웜업전 선수들이 경기에 나올 것 같은데 흥국생명은 정규리그 1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 웜업전 선수들이 경기에 좀 투입이 될 것 같고요. 또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기고 세리머니 하는 것과 지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중요한 순간 주전 선수들이 나와서 승리를 조금 이끌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보고 반면에 정관장은 부키리치 선수에 이어서 박은지 선수까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현대건설과 2위 싸움보다는 더 이상 부상 선수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웜업전 선수들을 좀 투입을 시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포스트 시즌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상 선수들이 나온 거는 좀 안타깝고 마음이 네. 아프지만 또 당장 경기를 뛰어야 하는 선수들은 좀 잘 추스리고 좀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두 팀 모두 호흡을 좀 더 길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각자만의 눈앞에 목표가 있을 텐데요. 어떤 모습으로 경기에서 보여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준 플레이오프를 향한 마지막 불꽃을 살려야 하는 우리카드가 OK저축은행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남자부 결과는 우리카드의 우위였습니다. 우리카드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 OK저축은행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겨야만 하는 이유가 조금 더 강렬한 게 우리카드인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우리카드의 승리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우리 스팸들은 전망했네요. 네, 분배구의 희망을 이어가고 싶은 우리카드가 모든 걸 쏟아붓는 경기력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KB손해보험과의 승점 17점 차로 이 경기에서 진다면 분배구의 탈락이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카드가 내일이 없다는 각오로 경기에 나설 것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비록 올 시즌 OK저축은행을 상대로 2승 3패 열세긴 하지만 세부 지표에 있어서는 디그, 리시브 성공률이 가장 높고 공격 성공률도 50%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압도하는 힘으로 승리와 함께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 자존심을 건 승부가 예상됩니다. 또 여기에 1호 0 플레이어상 수상을 노리는 세터 한태준이 영리한 볼배급 기대되고요. 최근 우리카드가 엔트리에 등록된 모든 선수를 활용하는 벌떼백으로 끈질긴 승부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승리가 기대됩니다. 네, 두 팀의 또 각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카드의 목표가 조금 더 명확한지라 저희는 우리카드의 승리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점쳤는데 OK저축은행 역시도 후반기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승부를 펼쳐질지 많은 기대를 하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저희 KBSN 스포츠가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50분부터 우리카드와 OK저축은행의 남자부 경기를 강준영 캐스터와 석진호 해설위원이 전해드립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